어제 족쇄를 했는데 예. 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추구할 수도 있고 이제 억누를 수도 있는데 예.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예. 알아진다는 게 두 가지 마음에서 어떻게 알아짐으로써 해서 그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지만은,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또한 이름이죠. 끌림이죠. 욕망의 추구라는 것은 끌림, 충동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이 기운이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 음식에 대한 이 음식 식욕 추구. 맛있는 걸 먹자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한때, 그 서울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만 되면은, 한 12시 되기 전에 한 11시쯤부터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12시 되면 땡 하면 나가서 밥 먹고 1시 되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11시부터 차를 타고 맛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이름이고, 뭔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이 백화점에 가면은 가령 좋은 물건, 제가 요즘 자꾸 전기 자전거가, 전동 자전거가 해서 중고 사이트에 가서 또 전동 자동차라고 보고, 근데 이 전동차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타고 꼭 차 안 타고 다니도 뭐 가까운 거리 이런 데는 되고, 시간이 나면은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전동 자동차가 있으면은 힘이 없어서 이거 다 이렇게는 못 되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 전기로 가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서 뭔가, 자꾸 그게, 인터넷에 요즘 보면 이 광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뉴스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검색해서 그런지 그게 자꾸 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욕망이다,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의 실상이죠. 실제죠. 사실은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자꾸 눈이 끌리고 뭔가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이 손이 거기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거죠. 어떤 그런 뭔가 그런 기운을 아마 누구나 다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름을 붙여서 엄격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떤 그러한 충동, 그런 끌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욕심 또는 욕망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끌림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 또는 못 가져서 우리가 한이 된다. 또 이렇듯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안타깝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그냥 확 사버리는 건데, 근데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책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불편한 상태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은 욕심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수행자로서 맞지 않는 건데, 이 욕망을 자꾸 추구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욕망에 휘둘리는 거고, 그러니 나는 거기로부터 초연해야 되고 라고 무심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억누르죠. 그런 기운을 일부러 거부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게 보여도 외면하려고 하죠. 클릭 안 하려고 하죠. 자꾸 땡기는데, 눈은 자꾸 가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괴로움인 거죠. 자꾸만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이 끌림이 없었으면 이 평온할 텐데,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 억누르려고 하죠. 자, 이게 감각적 욕망을 억누름이죠. 그러면 단지 알아지는 것은, 자, 느껴지는 그대로죠. 뭔가 그런 것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줄 아는 거죠. 느껴지는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라고 하는 그 기운을 아마 누구나 느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말이어서 집에 있는데, 지난번에 정선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주말인데, 물새는 수도는 안 고치고 어디 가느냐고.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한 번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몇 분 듣고 나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거든. 오늘 좀 이렇게 쉬고 싶은데, 이 꼴을 못 본다는 생각이 나서, 한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시달리고 하는데, 왜 하루쯤 이렇게 퍼져 있는 걸 이걸 못 보지? 싶으면 이제 조금씩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터져서 또 주말에 시끄럽게 하려니 참자. 부글부글 끓어오고 막 여기 오르는 것이 경험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점점 올라와서 어느 정도 가면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기운은, 이 청룡열차 타거나 바이킹을 타면은,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돈 주고 타놓고는, 그 느낌이 그것을, 타면은, 막 현기증도 나고, 도대체 이걸 뭐하러 타는지,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돈 주고 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과,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청룡열차를 타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릴, 스릴 그러지만 사실 스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고 경험 안 하고 싶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청룡열차 타는 거나 또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등산할 때 이 낭떠러지 그 바위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죠. 북한산에 가면 칼봉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정상에 날카로운 그 바위 지점을 타고 가야 돼. 삐끗하면 그냥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 이런 것을 갈 때의 어떤 그런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고 폭발하고 어떤 것은 즐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사실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가 붙고 이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런 상황이 벗어나고 싶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점점 압박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압박감은 사실은 올라오는 이것이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싫어해서 피하고 싶은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계속 느껴지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게 실제로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 행위는 실제로 바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래서 나중에 참을 수 없이 폭발되는 이런 것들이지, 일어나는 어떤 이 작용의 현상 그 자체, 현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폭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결국 어떤 싫어해서 피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참을 수 없음이 되고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다 라는 것은
바로 사실은 추구하는 거나 억누르는 거나 이것은 이 내 문제로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상황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잡아서 키우거나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억눌러서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알아지는 어떤 자연 현상과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령 단지 알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무릎에서의 어떤 이 통증이라도 여기에서 어떤 통증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 느껴지는 거나 사실은 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알아지는 거지 이게 내 통증인지 다리의 통증인지 이렇게 알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도 여기다라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채로 그냥 알아질 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답답함이라든가 참을 수 없음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는 있어도 그것이 압박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주로 자선을 많이 하죠. 자선을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 무릎의 통증과의 싸움입니다. 허리의 통증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그 고행카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행카는 이 대부분 윗바사는 이 좌선과 행선을 한 반반씩 되게 이렇게 합니다. 좌선이 좀 많든가 아니면 반반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행카는 행선이 없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것도 아마 최소한 아마 1시간 반 정도, 최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1시간 반을 앉아 있으면은 이제 한 30분 지나면은 이제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통증이 아파서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뭐 싸우는 거예요. 일어나나 마나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통증이 느끼면 막 몸에 긴장이 들어가고 참으려고 하고 이러면 점점 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신음이 터져 나오고 외국인들은 막 신음이 터져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에 신경쓰이 아니죠. 긴장함이 아니죠. 그냥 단지 어떤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있는 그대로 이게 괴롭다 또는 신경 쓰인다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어도 그게 사실은 이런 상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이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은 압박감이라든가 그게 어떤 이 답답함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뭐 조복받았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조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거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떠한 몸의 이 어떤 우리가 통증이라 이름하는 거든 어떤 거든 사실 그렇게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되면은 여기 통증이야 이렇게 펴면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 통증을 나면 예. 무릎이 부서진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자유로워서 줄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게 전동차를 내가 구매하고 싶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항상 보면은 전동차를 구매할 때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게 과연 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때로는 누르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가. 근데 이제 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돈도 필요한데 뭔가 뒤에 되면 다른데 이제 뭐 예산이 빠고 나가지고 이 결혼이 갇혔는데 불구하고 사는 데 쪽으로서 이게 이제 알아짐으로써 사는 마음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게 뭐든 해소시키려고. 예. 네. 자, 그렇게 해소되질 않습니다. 자, 이 해소라고 하는 작용이
알아차리면은 해소된다. 모든 것이, 자, 이제 알아차리면 전기자전거를 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사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가 바로 해소작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직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가 다 안 되니까 또 끌리고, 그렇다고 또 다른 거 이러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그게 눈에 보이면 또 끌리고, 이게 계속되는 이런 전체의 과정이 해소작용이라는 거지, 하나의 행위로 해소작용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어떤 작용은 더 쌓여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나 더 커져서 이렇게 해소되는 거하고, 제가 맨날 땡감, 감을 비유를 하죠. 감은 결국에는 그것이 일어나서 홍시로 떨어져서 없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제일 처음에 이 땡감은 점점 커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홍시가 되고 결국에는 고기가 약해 물러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럼 요때는 해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해소로 가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감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돼야, 이게 성숙해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의 해소작용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리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야 결국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의해서 더 쌓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데, 풀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싹 없어지느냐? 자, 일어났다가 도라는 것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가 일어나고, 이해에 의해서 또 그것이 도라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 자, 알아차림이 사라진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질 뿐인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모든 것은 스스로 사라질 뿐이지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알아차리지 않아도 일어난 것은 다 사라져요. 어떤 화가 일어나면 안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알아차리지 않아도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일어날 조건이 있을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차려야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해소된다 이 말은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용은 반드시 일어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국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거기에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 과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도 그러한 해소작용, 과정의 하나하나의 작용이다. 이런 말이지. 요 하나가 바로 해소되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때의 해소라는 것은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 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 일어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알아차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알아차린다는 상태가 되면은 정신 차려진다와 같은 거죠. 상황이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전기자전거를 그렇게 한번 사서 옛날에도 뭔가 마음에 꽂혀서 질러 놓고는, 그런데 사실 사서 몇 번 써보면 그냥 처방으로 쓰지도 않는데 사실은 맨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집에 쓰는 상당한 물건들도 다 제일 처음에 필요하다고 사놓고는, 목돈 들여서 사놓고는 나중에 몇 번 쓰고 나면 다 안 쓰고,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요런 그 경험이 작용이 돼서 점점 그러한 기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작용되고 이렇게 작용됨으로 해서 약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어있으면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기운을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든가 억누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상황일 뿐이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알아차림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단지 거기다 기름을 안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해서 알아차리면 꺼지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차려도 일어날 것은 조금만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해소되는 또는 자유롭게 되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내 문제화하지 않는다면은 바람이 일어서 사라지는, 비가 와서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경험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 우울함이, 우울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걸.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면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해소된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치가 다 똑같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기압차가 없으면 바람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압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날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고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거지, 알아차리면은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알아차리면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안 돼서 안 일어나는 것이죠. 자,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는 있죠.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해결은 우리가 이제 해소라는 말을 쓰기는 써도,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해소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해소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가령 일어나면은 안 된다 라고 할까 봐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자, 우울증이 안 일어날 때까지 우울증이 결국에는 안 일어나야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알아차림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목적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알아차림, 도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 또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해소장이라는 게 이 하나가 자꾸 해소장이라는데, 제가 맨날 땡감을 비유하고 하듯이 하나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소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해소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지. 하나가 바로 해소되는 어떤 거다라는 것은 아닌 게, 이것은 그런 해소작용의 의미가 아니라 일어난 모든 것은 원인 조건으로 일어났고,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고 원인이 없으면 안 일어나고,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조건이 안 되면 안 일어나고 라고 하는 그거지. 알아차리면은 안 일어나고 알아차리면은 사라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차리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어날 조건이 안 되게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해도, 그래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림을 사라지게 하려고 또는 안 일어나게 하려고 라고 해서 이 바른 알아차림이 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맨날 뭐라고 그러죠?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수행도 아니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뭐가 알아지든 뭐가 일어나면 일어나서 알아지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짐이 알아지는 그대로지, 알아지게 해서 사라지게 하는 또는 알아지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란, 알아차림이란 도죠. 도에 대한 표현이죠. 도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이 알아지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이 아는 거지,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안 일어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있게 하는 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각한 것 같은데, 이제 도를 하는 이제 목적이 욕망을 이제 사라지게 하려고 도를 수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욕망이잖아요. 사실 수행이 욕망이잖아요, 바로. 당연히 일어나고 하는 그걸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 잘못된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는 이제 없애려고 내가 이제 욕망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게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 사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정신작용 행위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행위죠. 예. 이 자유란 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행은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쪽으로 작용되기가 오히려 십상이죠. 자유란 지혜, 이해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를 아는 데서 오게 되는 거지, 없음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안 일어남으로 해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뭔지를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므로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 자유가 되는, 이렇게 자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울증이 안 일어나야 자유가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알아차림이다, 수행을 하면 우울증이 안 일어나게 되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른 수행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의 욕심일 뿐인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도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도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짐으로 해서 이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우울증인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가령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문득 알아지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그 경험에 의해서. 아니, 그냥 그 경험이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죠? 맨날 일어나면 사라지게 하려고 하죠. 화라는 것을 우리는 일어나면 맨날 억누르려고 그러고 안 내려고 그러고 없애게 하려고 하죠. 근데 보세요. 사실 화가 일어나가지고 안 없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일어날 거라고 본다면은, 아니, 신경 안 쓰면은 일어나도 사라질 텐데. 그렇게 될 걸 갖다가 없애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어리석음이라 이름하는 거죠. 사라질 걸 어떻게 하려고. 자, 아까 제가 어제 이렇게 했죠. 아니,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려고 하는. 이게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라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수행 어떤 없어짐으로써 자유가 아니라, 이 이치가 알아짐으로써 이것이 가령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지혜에 의해서 작용돼도 불편함이 없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든 말든 점점 신경에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어서 작용되는 거나, 날씨가 뭐 변덕스러운 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자유가 되는 거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다 해소가 됨으로써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란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해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령 초기 불교를 보면은 전부 다 수행을 뭐라고 그러느냐, 청정이라고 그래요. 정화라고 그래요. 수행한다는 것은 뭐냐?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온갖 악업 또는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맨날 무지와 화와 욕심으로, 욕심 덩어리다,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정화를 시켜서
무지도 없고 욕심도 없고 화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란 정화하는 거다. 제가 미얀마 재작년에 한 달간 이 수행 지선이 다니다가 한번 경험해 보는데, 저 파옥센터에 갈 때 이 태국 그 여자 수행자를 양곤에서부터 한 열몇 시간을 같이 차를 타고 가서 걸어 들어가는데 한 2km 정도를 더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자 수행자라서 그런지 짐이 가장 너무 많은 거예요. 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한 4시쯤이나 밤새 기차를 타고서 내렸어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자 수행자는 짐은 많지, 무겁지, 비는 오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저 모아님한테 이제 짐을 실어 보내고, 여자 수행자니까 남자가 오토바이를 근데 뒤에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빈속에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여자 수행자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청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청정도론. 미얀마에서 가장 수행 지침서가 뭐냐? 청정도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번역돼서 한국 스님도 번역해 놓으신 게 있는지 몰라요. 청정도론. 청정하게 하는 도에 대한 논서, 이론서, 이런 거예요. 청정도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불교 수행에 관한 그것을 경률론 3장이라고, 이게 이제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론장이 아비담마, 이 대승에서는 아비달마, 유식, 대지도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요것에 대한,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가 청정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염 덩어리가 다 정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없을 때,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열반이 되고 성불이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이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게 만드는 도에 대한 이론수다라고 해서 청정도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에 대해서 대전 구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빼가지고 이 나름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 눈에 들어서 제가 요게 가령 오늘도 18화미를 하려고 하면은 또 칠각질 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책들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서 정리해놓은 것 중에 칠각질을 찾아가지고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아비담마 청정도론인 겁니다. 즉 아비담마의 주석서가 청정도론인데 기본적으로 도를 청정시키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청정이라는 말이 초기 불교를 완전히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승론자들이 청정이다. 애초에 청정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오염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 정화시킨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문제 정화하는 것이, 애초에 존재가 없는데 정화시키는 것이 뭐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반야신기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무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다. 심지어 고집멸도라고 하는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는 거다. 자, 이런 것은 전부 존재의 산물이지, 존재라고 하는 이 관념의 산물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정이라는 말 자체가 도를 청정시키는 거다, 정화시키는 거다, 욕심과 화를 없애는 거다, 무지를 없애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단지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그때 작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안 일어나거나 또는 조건이 안 되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는, 그러나 이것은
이 단지 조건이지 이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더 큰 조건이 있다면은 그럼 그것은 없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 조건, 즉 인연 작용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연기 작용이지 내가 도를 점검함으로 해서 사라지게 하고 또는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청정이 아니다. 청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무아하고 맞지 않게 되고 그러니 수행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행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어떤 거다라고 하는 화가 됐든 욕심이 됐든 이런 것은 자유라는 것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도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결국 이해에 의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도의 상태가 계속되면 예. 되다 보면 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이 도란 뭡니까? 오해하지 않는 상태죠. 착각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죠. 일어나게 하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가 알아지는 조건이죠, 그냥. 우리는 맨날 이치가 알아지지 않는 것은 맨날 이것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모르면서 규정함으로 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맨날 어떤 사람이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이쁘게 되는 거죠. 밉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밉죠. 이쁜 사람은 흘리는 침도 이쁘고 미운 사람은 흘리는 침이 너무나 싫고 똑같은 건데도 제일 처음에 이쁠 때는 자면서 침 흘리는 그 모습도 이뻤는데 믿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자 이런 거죠.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침이었는데 좋을 때는 이것도 좋고 싫을 때는 이건 진저리가 나도록 싫고 왜 똑같은 것이 왜 이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이 규정함 또는 그 생각에 빠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침으로 보이는 것은 침으로 보이는 그냥 그대로지 이거는 이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아주 이쁜 침 이거는 미운 사람 입에 나오는 미운 침 싫은 침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미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침이고 이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침이고 이 침이라는 것은 똑같지 뭐 이거는 맛있는 침 이쁜 침 이런 것이 아니 이렇게 보지 않는 상태일 뿐이죠.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는다. 즉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도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그건 그냥 정신작용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신작용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원인이 쌓이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는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작용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수행을 갖다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또는 수행을 함으로 해서 지금 도를 점검함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화가 사라지게 하려고 라고 한다면은 즉 전체적으로 결국 정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행이 바른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도라는 상태가 되면은 새로운 원인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것은 일어났다가 인연으로 따라서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름으로써 결국 해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국 되기는 되겠지만은
되기는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도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런 게 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를, 오염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라고 되는 거지만은 이 정화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이 오염되고 말고 이런 것도 없죠. 오염되나 안 되나 똑같은 거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란 거기에 달리는, 오염되고 안 되고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단지 잘못 이해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 하나도 바뀔 필요 없이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그대로, 우울증이 작용되는 그대로 불편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자, 자유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바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정화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로서 그렇게 될지언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어때요? 어릴 때 이렇다가 지금 요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거지. 도의 점검으로서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무지가 없으면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괴롭지도 않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나면 좋죠. 지진이 안 나면 좋지만은 지진이 나도 괴롭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갖다 지진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지진이 안 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해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러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진을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지혜에서 오는 거지 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게 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상태에서 지혜는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지혜가 있음으로 자유가 있지 도가 있음으로써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반야심의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도가 있으면은 도일체고 중간에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이 말 없어도 되죠.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에 의해서 도일체고액이 되지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도일체고액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액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지혜에 의해서 도일체고액이 되는 거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없애기 위해서 또는 있게 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수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이러한 오해 속에서, 착각 속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화라는 말과 아예 존재가 아니라 정화시킬 것이 없다. 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도라는 것도 또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 또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도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잊어버려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도가 되지 깨닫고자 한다면 또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가 자유의 길이라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게 돼서 우울증이 다시 완전히 없어져서 정화가 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 인연작용, 연기작용, 자연작용이라는 그 이해만 있으면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도 무슨 내 화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유롭다.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인 겁니다.